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다시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이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네. 대선 원래 특집을 꾸려오고 있는데요. 8시 약속한 대로 밤 8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약속한 대로가 아니라 9분 늦었군요. 서혜성 교수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 늦게 오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네, 제가 오늘 드디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오늘 첫 끼를 먹었습니다. 네. 오현우 대표가 처음으로 저녁을 사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네, 약속한 대로. 네. 그리고 점심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내준 피자 한 쪽 먹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마이뉴스로 출근을 해서 네. 방송을 하고 강의 시간 1시간 늦추고 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바로 일이 왔습니다. 네. 지금 오마이TV 뉴스 직원들보다도 오마이뉴스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는 서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혜성 교수가 없는 사이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그리고 네. 안철수 전 후보가 예. 아까 4시경에 만나서 중요한 합의를 했죠. 네. 상당히 중요한 진전인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비상사태 선포는 유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두 분이 만났다는 거 이제 하나의 가능성, 그렇죠. 이제 지렛대 하나가 생겼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렛대를 올리는 건 대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역시 장윤선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특별 손님으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윤성 기자, 이철희 소장님은 정치권에서 어떤 쪽으로 유명하십니까? 여론조사 분석을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고요. 네네네. 그동안 정치평론을 많이 해오셨고, 특히 네. 최근에는 네. 각종 방송에 정치 해설, 물론 정치 오마이뉴스도 많이 구단에는, 나왔고, 예, 네, 이틀 그렇죠. 라면도 자주 예, 나오셨고, 그리고 또 지금 프레시안에서 이쑤시개 그렇죠, 진행하고 이쑤시개, 예. 한겨레 한이 TV에도 또 출연 어. 방금 마치고 또 녹화 마치시고 바로 굉장히 오시고. 바쁘신 분이에요. 대목입니다. 대목 그렇군요. 이한철. 메뚜기 네. 한철이라고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그 문재인 안철수 두 분 이제 만났는데 말이죠. 네. 이것이 그동안 열세였던 문재인 후보가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 혹은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 이거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여론조사 전문가로 또 정치 분석가로 활동을 해오셨는데 자, 첫 감이 어떻습니까? 감 좋죠. 무지하게 네. 기다렸던 거니까 반갑고요. 네. 제가 사실은 오늘을 넘기면 네. 저도 안철수 후보에게 손 좀 보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막 간다 이제 이러려고 했었는데 음, 다행히 오늘 안 넘기고 저렇게 해줘서 고맙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 안철수 후보 사퇴한 이후에 네. 지지율 흐름이 고착화됐잖아요. 내지는 약간 격차가 벌어지는 흐름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중 한 70%는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70%는 문재인 후보로 옮겨갔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옮겨간 겁니다. 갈 네. 만큼 많이 간 거죠. 이제 네. 남은 게 한 10여 %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일화의 기계적 효과라고 그러면 충분히 본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심리적 효과가 남아 있는데 저렇게 되면 이기겠구나. 이제 뭔가 좀 세상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좀 부족했거든요. 단일화가 네. 좀 약간 어색하게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보면 저는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거 내지는 이 고착화된 흐름을 깨고 네. 다시 이 경합하는 구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단일화라는 게 오늘 저 선언을 하면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뭐 내일 지원 유세하고요. 또 네. 공동 유세하고 이러면 월 초 때면 저는 역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지 너무 조급하게 내일 모레에만 쳐다보지 마시고 조금 더 과정으로 좀 길게 보시면 저는 네. 반전을 넘어서 역전까지도 가능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의 긴급 회동에 대한 판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서 지켜보고 계시는지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아까 우리가 서혜성 교수님 네. 숙제를 내줬죠, 독자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네, 숙제 제목이 의병 뭡니까? 보고서. 어? 의병 보고서. 의병 보고서. 예. 자기가 이 내지는 비상사태 이- 즈음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의병 활동을 했는지. 네. 여러분 민주주의와 정의에는 묘비가 없다. 네.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칫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묘비를 세우게 생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철수 믿지 마라.
문재인 믿지 마라. 네. 우리가 안철수가 되고 문재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게 의견 봉기를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봉기가 시작됐습니다. 봉기가 시작됐는데 낫, 도끼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네. 투표만 있으면 됩니다. 몇 g인지 모르게 한 10여 g 정도 되는 그 종이 한 장에 의병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역사의 무게 전체를 실어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내셔야 네. 되는데 그 보고서는 무엇이냐면 전화를 몇 통 했는가, 네. 트윗을 몇 번 날렸는가, 네. 카카오톡으로 몇 명의 친구를 추가했는가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내용들을 트윗에 올려주시고 또 전화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비상사태 선포하는데 텔레비전 계속 나가시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던 거 또 네. 답답하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걸 중계방송은 오마이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려면 여러분 밑에 지금 나가고 있는 자막에 나가고 있는 오마이 TV에 뭘로 시작하죠? 무슨 돈으로 시작하죠? 10만인 클럽. 그렇습니다. 네. 10만인 클럽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10만인 클럽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대 전과 보고가 네, 있습니다. 네, 17명. 17명을 자기가 설득을 했다. 했다. 네, 아, 이미. 예. 우리가 이제 일일이 검수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렇게 보고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철희 소장님. 얼굴이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그렇게 나오군요. 네. 지금 문자가 막 떴습니다. 이철희 소장님 얼굴이 잘생겼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보수 언론 그리고 이미 종편 TV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그렇게 예측이 나오더군요. 그동안 반영될 표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그리고 단일화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밀고 당기고 또 감정 싸움 비슷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됐다. 따라서 이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크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됐겠죠. 네. 보수 언론은 크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을 테니까 네. 그 기대와 현실을 좀 구분해서 보는 게 맞겠죠.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이틀 새에 막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네. 전체 판이 막 뒤집히고 역전되고 이런 거를 기대하신다 그러면 그건 너무 성급한 기대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과정으로 보시면 내일부터 오늘부터죠 사실 오늘부터 내주 초까지의 여론 구도가 어떻게 잡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두 분이 만나고 네. 오늘 괜찮았죠? 네. 호응도 하고 네. 또 내일 또 공동유세나 이렇게 펼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지층들이 서서히 이제 결집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몇 % 남은 안철수 지지층 중에 10몇 % 남은 부동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보면 안 되고요. 네. 심지어 박근혜 후보 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도 이 단일화가 완성이 되고 뭔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생기면 옮겨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이 지금 사실은 단일화가 완성이 안 되면서 상당히 움츠러들었었어요. 네. 뭔가 좀 기가 죽고 이거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것 네. 때문에 좀 흩어져 있었던 지지층들이 요걸 계기로 좀 결집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른바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심리적 효과라는 거는 얼마나 클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더 커지면 판 자체를 완전히 저는 끌고 갈 수 있다고 네. 보고요. 문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잘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잘해야 됩니다. 네. 이제 후보는 문재인 후보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후보가 전체 국면을 어떻게 끌고 갈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거기서 승부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장효승 기자. 네. 지금 이제 이철희 소장께서 심리적 효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이제 관건이다. 그런데 네. 문재인 후보가 가질 심리적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유세 현장에서 왠지 자신감이 좀 적어 보이는 예. 위축된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였을 법한데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직접 현장에서 봤을 때 예. 이제 이후 또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의 저는 문재인 후보의 극과 극을 봤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표정의 극과 극을 오늘 봤는데요. 네. 하나는 오전 11시에 있었던 국민연대 출범식에 등장하는 문재인과 네. 그다음에 오후 4시 20분에 안철수 전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네. 광화문 달개비 현장으로 들어오는 문재인의 모습. 표정은 완전히 달랐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국민연대에 참석할 때의 문재인의 표정은 굉장히 네. 어두웠습니다. 침울했고, 과연,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워딩도 이랬죠. 이번 선거에서 지게 네. 되면
그것은 저와 민주당의 몫입니다. 네. 그것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후보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모든 참모들이 다 진다고 해도 후보는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네. 이미 스스로 패장이 된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오후에 안철수 후보를 만나러 오는 자리에서의 표정은 굉장히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아, 오히려 그래요? 안철수 전 후보의 표정이 좀 약간 굳은 듯, 물론 웃었지만 네. 약간 굳은 듯했고 네. 굉장히 그분이 임플란트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가 이를 환하게 드러내면서 그 자신감을 보였고 정말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네. 확실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이에서도 아마 문재인 후보의 마음 속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네. 오가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니 저 지옥과 천당을. 아 지옥과 천당을. 아 왜 죄송합니다. 많은 기대를 끄려고 그러십니까? 예, 근데 지금 출석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네. 지금 트윗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아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긴급 선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OITV 대선 원래 서해상 오연호 긴급 자담 이어갑니다. 보십시오. 네. 이렇게 아예 안내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네. 우리 이렇게 말한 분도 있군요. 송곳 이철이가 나왔다 이거죠. 반갑다. 네. 그리고 한 분은 동학농민운동의 전북 고창의 의병장 출석입니다. 그렇게 됐군요. 예, 조심하십시오. 예, 그리고 시애틀입니다. 네. 시애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병장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 대표 소 교수님 죽어가고 있음. 네. 너무 피곤해 보인다. 아침 10시부터. 10시부터 계속해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소장이 나온 것에 대한 환영 인사가 한 5개 네.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서 또 의병장이 한 분이 이렇게 경산. 네. 네. 경산부터 경산에서도 구로에서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안양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얘기를 종합해 가면서 또 이따가 또 전화 연결돼 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수장께서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네.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저에게 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렇게 요즘 이제 방송에 가면 네. 보수 패널 진보 패널끼리 아주 매일 4시간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 싸움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중요하죠. 네. 예. 제가 하나 이제 굳이 우리 네. 저 장윤선 팀장이 문재인 후보가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해단식 할 때 메시지를 던진 이후에 네. 오늘 아침 10시 이 새정치 국민연대 출범 시까지의 문재인 후보의 행보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안철수 후보가 마음을 풀고 도와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가 움직였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안철수 후보의 해단식 메시지는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런 거였단 말이죠. 이번 선거전에서부터 너무 이게 거꾸로 가지 말고 새정치답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건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거티브 하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사실은 그걸 받아서 요란스럽게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 중지했고요. 사실은 TV 토론 가서도 한마디도 네거티브를 안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돋보이는 거였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네거티브 안 하는 전략을 지금 고수하고 있고 네. 오늘 아침 국민연대 행사에 가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용을 했고 심지어 의원 정수 축소까지 수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안철수 후보의 뭐 마음을 달래준다 이런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 전 후보가 지향했던 새정치나 정치 쇄신의 어젠다를 수용한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조바심 내에서 안철수를 압박하지 않고 네.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내기 저는 문재인 후보의 조용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성과를 발휘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마음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선거전이라는 게 후보만큼 애타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래도 저는 그런 걸 잘 이겨내서 이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를 전 충분히 좀 칭찬해 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일부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역대 대선에서 공식 선거 기간 직전에 열세였던 후보가 역전한 경우가 없다. 네. 이런 또 얘기를 근거로 해서 역전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내놓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선 이런 거를 먼저 전제해 줘야 되는데요. 민주화 이후 있었던 대선이 아마 5번인가 있었을 겁니다. 네. 25년이니까. 그 5번이 그 전 선거나 다른 선거의 유행에 비슷하게 진행된 선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번의 선거를 무조건 일반화시켜서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우선 근거가 박약한 얘기인 거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대선이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대선이든 후보 등록 직전까지는
대진표가 완성이 됐었거든요. 네. 그죠? 그 대진표가 완성이라는 거는 후보가 누구냐뿐만 아니라 네. 후보 진영 자체가 정돈이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이번 선거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 쪽은 진영이 정돈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죠? 안철수 후보라는 분이 단일화는 시켜줬습니다만 한쪽에 비켜서 있었기 때문에 진영 전체가 이렇게 단일 대우로 형성을 안 한 겁니다. 따라서 그때는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실질적인 증거가 어느 선거 때보다도 사실은 부동표의 규모가 컸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결과가 꼭 그렇게 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철 소장 얘기인즉 정리하면 지금 현재 이번 우리나라 대선 지금 현재가 아니라 역대 대선이 동일한 유형으로 사실 반복되려고 한 적은 없었고 또 하나는 자꾸 그렇게 보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후보로 출마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또 지지 성향이나 또 그것이 최종적으로 후보가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사실 야당은 좀 늦게 대선단으로 구성되는 형태이거든요. 야당은 지금 뭐 과거 김대중처럼 이렇게 확고한 어떤 후보가 있는 게 아니고 대선단을 형성해서 하나의 가치 체계 그리고 또 그걸 인물 체계 그리고 이제 카리스마 체계로 만들어가는 좀 늦었지만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전망들이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철혜 소장님께서는 역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앞으로 13여일간 문재인 후보가 또 안철수 후보와 함께 어떻게 진짜 단일화가 되었구나, 진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마음이구나 이런 걸 보여줄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네. 내일 이제 부산에서 아마 첫 번째로 합동 유세 같은 걸 할 모양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는 전략을 이 두 분이 해나갈 것 같습니까? 예상을 해보시죠. 우선은 두 사람이 이제 공동 유세하는 것도 좋고요. 네. 왜냐하면 오늘 같이 만나서 이렇게 좋은 그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 유세장을 같이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또 꼭 두 분이 매일 하루 종일 같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뭐 한두 번 정도는 공동 유세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그거와 별개로 이제 양 후보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도 양 후보라 그러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안 전 후보와 문 후보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야권의 후보가 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후보가 두 명인 것처럼 편제를 해버리면 문 후보가 잘 안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는 문재인 후보로 가야 되는 거고요. 문재인 후보 동선을 중심으로 가되 안철수 후보는 실제로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동향이 크게 안 드러나더라도 전국을 훑으면서 투어를 해서 캠페인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네. 문제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이. 단순히 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한두 번 들으면 일단 효과가 끝나는 건데 왜 도와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를 만들어서 새 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두 사람 간에 정말 이 깊은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두 후보 공이 내지는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박근혜 후보와의 대립각을 아주 선명하게 저는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선명한 대립각이 형성이 돼야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주 간명하게 후보를 결정할 것이고요. 되게 여야 간에 내지는 후보들 간의 차이가 분명할 때 투표율도 올라갑니다. 네, 그렇군요. 따라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다르다. 문재인 후보가 될 때와 박근혜 후보가 될 때 나 같은 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부터는 안철수 후보랑 손잡고 그걸 만드는 그 전선을 복원하고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걱정이 뭐냐면 사실 박근혜 후보하고 바로 정책적인 면에서 대립각 그리고 역사 인식에 대한 대립각 이런 거 분명하게 나를 세워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사실 1차 토론 보고 사람들이 놀랬던 게 사실 일종의 무슨 뭐 당정협의회입니까? 그 당당 협의회는 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정 정책협의회.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요. 그게 당당 협의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당은 다투라고 있는 건데 사실은 다투어서 효과적으로 그 결론이 그 과정을 적절하게 해서 좋은 결과에 도달하라고 사실 있는 건데 좀 더 적극적인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가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 어떤 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5자 이내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 거 길어봤자 아무 소용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한 확고한 거.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한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 새로운 선거전, 이제 12일 동안에 새로운 총력전을 펼친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다 바꾼다 한이 있더라도 그런 각오로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몸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그 안철수 정치인하고 해야 될 일은
초기에는 저는 2인 삼각으로 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둘이 같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분명하게 두 사람이 만들어낸 아우라를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대통령 선거는 아우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합니다. 예? 아니 독일어를 왜 아우라를 일본말이라고 저렇게 말을 독일어를 저렇게 못하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여튼 지금 그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이철우 소장 보내야 되기 때문에. 틈이 없는데 세성 교수가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뭘 길게 얘기합니까? 아니, 자. 공동 사회자인데 불구하고 내가 네. 얘기하면 시비를 계속 걸어서 원내대표가 자,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댓글. 잠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우라라는 게 나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중들이 정말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향연을 하모니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저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데 이게 선거라는 게 그렇거든요. 어느 한 지점에서 상대방이 어느 한 지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네. 그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민심이라는 것이. 그렇군요. 네. 네. 자, 말씀하시는 순간 전황 보고서가 속속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을까요? 전국 각지에서. 저는 엄마 확실히 꼬셔놨었는데 네. 요즘 매일 종편을 보셨는지 문재인 나쁘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다녀야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전황 보고서 재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아주 확실하게 재밌네요. 뭐 예. 확실히 승리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 네, 노력하고 있다. 예. 자, 이제 우리 소장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벌써 갑니까? 네, 후보는 아니지만 마무리 발언. 네, 오늘의 이 장면, 역사적 장면인데 말이죠. 평론하는 사람한테 마무리 발언 시키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냥 그거보다는 예. 이렇게 전투를 지금 이 야권을 대변해서 사실상 지금 맨몸으로 수많은 지금 적진 깊숙이 침투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회를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소회가 참 착잡합니다. 당에서 뭐 정보도 안 주고요. 뭐 자료도 안 주고 그냥 나가서 싸우라고만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서운한 얘기 하면 말이야 뒤에서 뭐라 그러고. 어떻게 비평하는 조금이나 서운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왜냐하면 저는 이 양쪽으로 지지 의사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예. 노동층을 대상으로 예. 뭔가 이렇게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쪽이 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잘못한 거는 민주통합당에 계신 여러분, 이철희 소장의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죠. 네.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가서 또 열심히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네. 5060 세대의 인구 수가 말이죠. 네. 유권자 수가. 네. 2030 세대를 더 앞서는 숫자가 됐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2030 세대 투표율이 중요한데 특히 20대 투표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도 이제 적극 뛰겠다고 하는데 말이죠. 투표율이요? 네, 20대. 20대? 네. 20대 투표율이 많이 안철수 후보 등장으로 저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것 중에 네. 안철수 후보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지지율도 이렇게 박빙으로 들어갈 겁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중에 하나는 투표장에 나갈 동기가 다 새롭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표 동기가 새롭게 생겼다는 얘기는 네. 20대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율은 격차를 봐야 되는데요. 50세 이상과 20, 30대 투표율 격차가 2002년의 경우에 한 20%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좁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50세 이상, 특히 55세 이상부터는 거의 지금 총력 태세이기 때문에 20대, 30대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근데 20대가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20대들이 투표장으로 얼마나 나올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저는 뭐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자, 2002년 때는 노무현 후보 때 56.6%였군요. 네. 20대가. 네. 2007년 정동영 후보 때는 46.6%.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철희 소장이 기대치는 노무현 후보 때 56%보다 더 높은 겁니다. 넘어야 됩니다. 예. 몇 프로 60% 정도 넘어갈 겁니다. 60% 넘어갈 거다. 네. 네. 과연 이철희 소장의 예측대로 그렇게 과연 될 것인지 안 맞으면 혼납니까? 우리가, 네, 혼납니다. 다시 소환해서 다시 불러다가 따집니다. 석고대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철희 소장과 함께 판세 분석을 판세 분석에 대한 해봤습니다. 칭찬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이철희 소장이 근래 TV 토론 다니면서 최초로 승리한다는 말을 오늘 했다. 최초인가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이철희 소장 말이 아마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맞을 가능성이 높길 바라는 네. 그러니까 비평가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런 말은 너무 듣고 싶은 거죠 사실은요. 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무슨 판사가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예. 네. 이철수 시장 고생했습니다. 네. 예, 예. 안녕히 가십시오. 네. 그렇게 그런 많은 기대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은 한 마음이고 예. 시댁, 누이 가족, 네. 시동생 가족 찍고 친정 찍고 예. 친구들에게는 노무현 대통령 미공개 동영상 예. 문재인 지지 연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여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미공개 문재인 지지 영상 이건 뭔가요? 문재인 씨가 아니요, 그게 아마도- 저도 오늘 아까 학교 갔다가 네. 누굽니까 우리 오전에 나왔던 조국 교수가 보낸 트윗에서 그걸 저도 봤는데 영상은 못 봤습니다. 아마 근데 봤을 가능성이 우리가 봤을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요. 네네네.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우리가 이철수 소장님과 얘기하는 사이에 예. 독자 댓글에서 예. 이철수 소장님이 그동안 안철수 후보에게 예. 어느 정도 비판적이었는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잠시 있었군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예. 지금은 어때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네. 지금 이제 잔 그물을 걷고 음. 큰 그물을 던져서 네. 나르는 새도 잡아야 되는 물고기와 새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그런 그물을 우리가 짜야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자, 수원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뭐 지금- 전주에서 대구에서도 네. 계속 강릉에서도 알아달라고 강릉이라는 글씨를 계속 쳐보내고 저에게 10년 젊어 보인다고 했네요. 오전에도 똑같았는데 왜 그럴까 네. 이분은? 그리고 여기 그렇게 네. 나와 있군요. 네. 그 여기 저기 그 오현 대표는 서혜선 네. 교수님을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아, 올라와 그렇습니까? 있더군요. 네.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와 있어서. 서샘 살아나셨네요. 아침에 완전 실신 직전이더니. 예,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근데 지금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좋은 반전의 계기 네. 이것을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만남으로 해서 예.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만 예. 그러나 우리가 오전에 선포했던 비상사태 네. 이건 계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상사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즐겁게 하면서 네. 비상 국면을 예. 잘 돌파하자 이렇게 예, 돼야 예. 되겠군요. 사실 이제 유쾌한 사람이 오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장한 걸 또 거짓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러나 싸움은 즐겁게 할수록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웃으니까 좋네요. 네, 웃어야죠. 우리가 네, 오전에 네. 상당히 심각했나 봅니다. 사실 이제 어젯밤에 이제 원내대표 저랑 통화를 해서 네. 이제 비상 방송을 이제 우리가 기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 그때부터 이미 마음은 사실 무겁게 잦아들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또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실제 웃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방송 아무래도 무겁게 진행되었었죠. 네. 자, 이분 숙제 완료. 예. 야, 드디어 이제 전황 보고가 들어오네요. 예, 예. 시사인 한겨레 20일 주간지 10권 투척. 그렇군요. 투척 무슨 수류탄 투척까지. 힘들었어요. 예. 사기도 힘들고 놓고 나오기도 나오기도 힘들고. 힘들고. 예, 예. 네, 야, 이런 것도 좋은데 근데 예, 오마이뉴스 대선 원래를 네. 이 시드로 구워가지고 예, 예. 시드로 구워가지고 하든지 예. 어떻게 하든지. 저 그게 굉장히 오이 대표가 지금 얘기한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영화를 틀어주듯이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보여주는 것도 아저씨들 두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재미있다. 정치익이 별로 없다. 한번 들어봐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 사실 오 대표하고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뻔한 얘기해서 그거 설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재밌게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이해를 같이 구하면서 또 어떤 진보적 네. 가치의 합의점을 끌어내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이거 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틀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제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아무래도 얼굴은 제가 좀 나으니까. 네, 장희성 기자님, 독자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네. 부산 유세 현장 오마이뉴스에서 보여주나요? 네, 보여드립니다. 네. 내일 전체적으로 그 유세가 일정이 좀 잡혔는데요. 네. 지금 저녁 9시를 넘어서는 순간 네. 유세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민주당 의원들은 부산 백스코에서 의원총회를 합니다. 이 현장에 문재인 후보가 몇 시 합니까? 3시입니다. 오후 네. 3시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경성대학에서 4시에 네.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네. 유세를 하시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남포동에서 5시, 그리고 서면 주디스 백화점에서 7시 반. 그러니까 사실상 내일 오후에 문재인 후보의 일정은 모두 부산에서. 부산에서 그러니까 모두 부산에서 수화를 3시부터 7시 반까지. 그렇죠. 자, 그럼 독자 여러분, 3시부터 7시 반까지 부산에서 내일은 집중한다고 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대선 논례는 몇 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부산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럼 부산에서 두 분이 행동을 시작하는가? 네. 그래서 두 분의 강력한 연고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부산을 수성하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부산을 수성하고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에서 더 많은 영역을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죠. 이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고 나서 충청남도 지역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연령으로는 20대, 30대 이쪽을 주 타겟과 공격 방향을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이분들이 오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들이 의병이 되어서 우리들가 하는 여러분 선거가 재미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선거는 재미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문재인 후보 일정 말씀드렸는데 네. 안철수 전 후보 일정을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네, 네. 안철수 후보는 내일 오후 5시에 예. 남포동 자갈지역 7번 출구. 아, 남포동 자갈지역 자갈지역 7번 7번 출구. 네. 7번 출구 앞에 그 부산국제영화제를 하는 PIFF 그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광장에서 시민들과 번개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오후 5시 네. 남포동 자갈지역 7번 출구 네. 피프 광장에 가시면 안철수 후보와 만날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 자갈지역 7번 출구. 부산에 사신 우리 독자가 계시면 네. 7번 출구 상황이 어떤지. 7번 예. 출구가 예. 네. 어느 정도의 큰 공간인지 네. 몇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건지 한번 예. 댓글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전황 카메라를 보고서- 잡으면 어느 각도가 좋은지도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아, 네. 예, 전황 보고서가 예. 왔는데 예. 이건 제가 굉장히 기뻐해야 될 겁니다. 예. 이분은 최근에 예. 10만인 클럽 5명 예. 가입시켰습니다. 어. 혼자서. 예. 아마 혼자서인 것 같아요. 저 때문일 겁니다. 대단한 예. 분이군요. 네. 자, 아까 몇 시부터 생중계하면 좋냐 했더니 개인적으로 오후 3시에 부산 생중계 해주세요. 예. 네, 이분은 3시를 희망하셨네요. 예. 3시부터 한다니까 예. 3시에 바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네. HUGH 이분 부산 나의 고향 부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전화하시라고. 뭔 얘기입니까? 이분이 지금 나의 고향 부산 하고 있다는 얘기는 부산에 안 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화 좀 하시고 네. 또 트위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 특히 친구분들에게 네. 이번에는 좀 바꿔보자. 네. 뭐 혹은 뭐 여러분 뜻이 있으신 것들을 잘 전달해서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죠. 내일 3시부터 그러니까 일정이 시작되는 거죠? 예, 예. 네. 의원총회가 3시니까요. 그러면은 오마이뉴스의 대선 원래는 잠정적으로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혜성 교수는 내일 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동안 어마이 하루에 2번씩 출근시키는 이유. 약간 그렇죠. 네. 네. 네, 무슨 얘기죠?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답을 제대로 못하는데 한번 약속하면 가야 되니까. 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그 심정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가을 내일은- 씨에게 감사합니다. 오가을 지금, 씨가 예, 누구죠? 오가을 씨가 이제 처음 오는 독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가을 씨는 시마님 클럽에서 전화를 받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 여인입니다. 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텀이라고 불러도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시마님 클럽에 요새 제가 계속해서 가입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네. 오가을 씨의 얼굴을 공개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아서 여러분께서는 오가을 씨를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꼭 안 잊어버리면 사무실에 들려서 오가을 씨가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랬더니 방금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누가요? 오가을. 오가을, 예, 오가을 지금 씨가. 맞았습니다. 예, 예. 네. 이분은 네. 난 12시부터 부산에서 생중계해달라는데 아,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TARR 어쩌고 하는 분이 이렇게 네. 있네요. 서혜성 교수님이 계셔야 재미가 배가 되는데. 네. 오연 무슨 혼자 말이야. 해봤자 시청 안 본다 이거입니다. 네. 예. 자, 부산에서 또 명사회자가 있지 않을까요? 긴급 수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러십시오. 그럼 뭐 저는 안 가고. 네네네.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또 보고타에서 비행기 11시 타고 네. 오늘 오후 표를 던집니다. 아. 보고타가 어디입니까?
보고타가 어디? 예. 일본인가요? 콜롬비아. 아, 콜롬비아입니까? 아, 네, 보고타에서 그렇군요. 그렇게 오후에 표를 던지고 예,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네. 해주시는 게 정말 아, 고맙습니다. 오가을이 오연호 대표 딸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네, 아닌데 예. 우리 딸만큼 이쁩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보장합니다. 나중에. 예, 정말 그 여러분들 10만인 클럽에 이 방송하는 동안 많이 가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만 더 가입해 주시면 제 앞에 있는 컴퓨터 정말 낡은 컴퓨터도 오늘 처음으로 컴퓨터 같은 컴퓨터를 참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전에 사실 컴퓨터도 안 줬고 아무 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보다시피 오연호 대표 혼자 자료 보면서 2002년 자료 이렇게 2007년 자료 비교해 보면서 방송하고 있고 저는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A4 한 장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걸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네.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0장짜리 이 자료를 줬는데 첫 장만 보더군요. 네.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네. 아, 수업에 우리 진행을 학생들이 해보죠. 지금 같이 진행을.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따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 방송이 궁금해서 학생들이. 네, 학생들이 이 방송을 이제 인기가 아. 있으니까 궁금해서 학생들이 지금 4명 근데 와 이게 있습니다. 공개 방송이 됐군요. 이게 네, 4명의 네. 4명의 시청자들을 지금 네. 모셔놓고 우리가 아주 4명의 방청객. 방청객들을 모셔놓고 자 긴급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장 기자 집에 좀 보내줘요. 너무 고생하시네. 사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게 바로 떴네요. 네. 제가 응어리를 막간을 이용해서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있다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사실 농담이고요. 네. 응어리는 자 없습니다. 이제 장 기자랑 얘기를 나누고 장 기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네, 그러시죠. 우리 예, 둘이 예. 이제 얘기를 네. 해야 될 텐데 네. 내일의 일정이 3시부터 여기 잡혀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 소속의 모든 의원들이 부산으로 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내일 모든 KTX가 의원들- 붐비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KTX 기차표 예매도 아마 네, 네. 되게 서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뭐 모든 분들이 다 가실 수는 없겠죠. 네. 뭐 다른 뭐 개별적인 일정이 있거나 네. 그래서 다 갈 수는 없지만 저희는 민주당이 얼마나 음.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정당인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그 의원총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의 의원들의 의지를 다 모아낸다면 저는 다 올 거라고 118석이 다 올 거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별로 참석률이 저조하다. 이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결의해서 이번 대선에서 정말 정권 교체를 해보자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의심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그 조국 교수와 함께 굉장히 그 독자 제한 아이디어를 실천하기로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 127명이 네. 매일매일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인의 활동 보고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죠? 사실 의원들한테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민망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원들은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얼굴도 볼 수 없다 할 만큼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맨날 같이 노는 분들하고 술집에 있다. 네. 만약에 카페에 있다. 하면 아무 정치 활동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거기서 혹시 뭐 새로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종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네. 또 지금 이 상황에서 후원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좀 한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전국에 눈 내린 곳에 비 내리는 곳에 뭐 그런 곳을 뛰어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행동을 눈앞에서 진짜 보여줘야 돼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 갔더니 홍길동 의원 전라도에 보이더니 충청도에 보이더라. 충청도에 보더니 강원도에 보이더라. 네. 이런 소식 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전화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02의 서울입니다. 02의 733-5077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윤선 기자, 오늘 제가 이제 취재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까? 네, 장윤선 기자랑. 네. 그런데 장윤선 기자의 사진이 예쁘게 찍힌 게 오마이뉴스 사내 게시판에 올랐습니다. 그 사진을 우리가 자료 사진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따가 그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는데 말이죠. 오마이뉴스- 준비되는 대로 저에게 오마이뉴스의 알려주시면. 신문화. 네? 오마이뉴스 신문화. 그렇습니까? 아니 같이 방송 이렇게 머리가 벌컥하게 그저께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오마이뉴스 심한하다 아하. 이렇게 올라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곧 심은하 씨가 고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명예훼손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 다양한 각도에서 네.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재밌게 느낀 게 네. 안철수, 문재인 이 두 분의 모임이 성사가 되니까 네. 그 출입 기자가 한 4,500명이 왔는데 네. 이 출입 기자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언론인들이- 두 분보다도 예. 일단 먼저 왔는데 이분들이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장윤성 기자. 네, 서혜성 씨가 뭔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맞고. 네, 맞고 장윤성 기자가 얘기해 보세요. 네. 오연호 기자가 근데 갈수록 실력이 늘고 있죠. 예. 방송 진행 실력이. 네.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출입 기자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집 식구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실 야권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은 그 현장에서 단일화가 아름다운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취재를 하다가 안타까운 단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취재하면서도 사실 뭔가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진도가 팡팡 나가야 기자들이 기사 쓰는 맛도 나고 뭔가 전망도 할 수 있고 뭐 이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퇴로고도 안 보이고 꽉 막혀 있으면 취재해서 기사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그게 빵 시원하게 뚫린 날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쾌감 있는 날이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한 400~500명의 기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젊은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늘 함께 현장을 네. 다니는 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네.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기쁨을 함께 맛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네. 그 오늘 혹시 오 대표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기자들이 이제 막 그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 있어야 되니까 그 땅바닥에도 앉아 있고 뭐 오늘 눈도 네. 그래 질척한 땅에 막 앉아 있고 막 이런 기자들도 되게 많았는데 네. 방한 3종 세트를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그 기자들이 기사 쓸 수 있게 그 손가락이 없는 장갑 네. 그리고 이제 깔판 네. 앉을 수 있는 깔판 그리고 핫팩 네. 해가지고 기자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같이 동병상련의 예, 아픔도 있고 또 네. 기쁨도 있고 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예, 그렇게 기쁨이 네.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각 지역구별로 근데 그것도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만 계세요. 아까 기회를 안 드렸어요. 기회가 안 주. 자기가 기회 주는 게 아니라 기회 내가. 네, 하십시오. 예, 잠깐. 네. 아니면 그 이제 기자들이 왜 사실 이제 그런 순간에 좋아하냐면요. 출입처이기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언론인들 특히 지식인 계층에서 주로 지지받는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표출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제 저기 정치적 지향점이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이제 사실 그 민주화라든지 이런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 이런 걸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설령 보수 언론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들도 그런 걸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그 순간에 이제 두 분이 제대로 된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에 좀 접근하는데 한 15일 걸렸습니까? 한 15일 가까이 걸려서 그렇지 거기에 도달하는 걸 보면서 안도했고 또 뭔가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같은 걸 느꼈다. 그게 그 순간 표출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전 후보의 내일 그 유세 현장이 네. 비프 광장이 아니고 네. 피프 광장이라네요. 피프 광장이요. 피프. TIFF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피프. 네. 그래서 비프 광장이랍니다. 네. 자, 장윤선 기자 오늘 정말 이쁘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방금 네. 가장 빠르게 올라온 게. 네. 자, 우리가 지역구별로 자기 지역에서 예. 얼마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나 예. 감시하라고 했더니 네. 저는 김현미 의원 지역구인데 네. 여기 너무 조용합니다. 김현미 의원 짚고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김현미 의원 현재 민주당에서 TV 토론 담당 의원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구에 가볼 시간이 TV 토론 담당하고 있는데 갈 시간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 좀 관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직책을 별로 안 맡고 있는데 예, 텔레비전에 이거 무슨 일 한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런데 지역구에 안 오고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네. 좀 감시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가 장윤선 기자를 곧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오연호 대표님 피곤하셔서 어떻습니까? 얼굴이 까매지셨어요. 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원래 여기, 까매요. 여기. 그건 원래 눈도 까매니까. 더 작아졌대. 예. 어떻습니까? 네, 사진이 올라왔군요. 사진을 예. 잠깐 보십시다, 예, 일단. 예. 아름다운 네, 장윤선. 장윤선 기자. 네,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구나. 네.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네. 안 후보가 가운데 있고, 네. 그다음에 박선숙 본부장, 예. 유민영 대변인, 예. 허영 수행팀장, 예. 그다음에 장윤선 기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승창 예, 시민사회 실장님, 예, 예. 네, 대외 협력. 그리고 이제 오마이뉴스 카메라가 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앞에 장윤선 기자가 마이크를 네. 안 후보에게 이게 내밀고 있군요. 네. 자, 저 장면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장면입니까?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 문재인 후보하고 그 바로 앞에 문재인 후보가 차량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의 바로 뒤에 그 보이는 차량, 파란색 차량이 안철수 전 후보의
차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에서 막 내려서 걸어서 이제 그 달개비로 가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안전 후보가 저희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중계 방송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순간 안전 후보가 오늘도 중계 방송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장면입니다. 박선숙 그 본부장이 네.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주변의 설명은 있었으나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옮기기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려울 것 이거군요.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마이TV에 보고 대선 올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렇죠. 그 말이고요. 예. 사실 어제 문재인 후보를 두 번 만났는데요. 두 번 다 제가 만났습니다. 그럼 만났는데 이제 제가 그 문재인 후보더러 홍대 앞에서 네. 한 말씀 해달라. 그랬더니 그냥 말은 안 하고 네. 에이 무슨 말을요 그러면서 저를 그냥 껴안고 가셨는데 예. 아, 그런데 이제 그때도 네. 그 어딥니까 시립대학교에서 만났을 때도 오마이TV가 생방송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오마이TV의 생방송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대선 후보들이요. 네. 예. 자,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독자가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사진 정말 잘 나왔네요. 역사의 길이 남을 듯. 네. 그리고 이분은 미술사 전공인데요. 뭔가 역사적인 예술성이 느껴지는군요. 네. 네. 저 사진을 찍은 기자는 오마이뉴스의 사진팀장 권우성 기자입니다. 예. 그 문제, 박근혜 후보가 그 악수를 청하니까 유권자가 뒤로 이렇게 예. 손을 돌린 예. 104장의 사진을 예. 연속 사진으로 공개했던 기자가 바로 권우성 팀장인데요. 저 장면을 찍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예. 기자의 입장에서 정치부 기자 생활하면서 저런 사진 하나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죠? 나중에 이게 이제 역사의 한 장인데 예. 이번 2012년 대선에 내가 취재기자로 뛰었다라는 네. 거를 한눈으로 그냥 보여주는. 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최대 변수가 안철수였고 안철수 현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어떤 굉장히- 점에서 그렇습니까? 저 안철수 후보가 있고 예. 안철수 후보가 늘 매일마다 예. 상했던 박선수 본부장도 예, 예, 있고 예, 예. 네. 제 사진이 좋은 이유는 네. 구도의 안정성입니다. 첫 번째 사실. 아. 이거 권호성 기자가 사진을 정말 잘 찍는다는 걸 여러 번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사진은 주인공과 그리고 기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네. 그것을 사실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참모들과 안철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네. 마치 일부러 그렇습니까? 연출한 것처럼. 네. 가만 계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네. 모두가 다 놀랍게도 입을 약간씩 다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네. 얼굴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록 사진은 되게 정치인의 기록 사진 되게 근엄한 얼굴이거나 네. 경직된 얼굴이기 쉬운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돼 있고 그 저 뒤에 있는 특히 그 털 달린 안경 쓰신 분 그걸 입은 분이 양쪽을 마치 연결하듯이 그 팔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칫하면 그 자리가 비었으면 사실은 저 사진은 굉장히 어색해 보이고 네. 추워 보일 수 있는 사진인데 네. 그렇게 됨으로써 저 사진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키높이가 일정하게 고루고루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놀랍게도 트리밍한 것처럼 딱 머리 위에서 날아갔기 때문에 그 시선이 하나에 집중되는 그런 특성의 사진이어서 정말 좋은 사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석을 잘하셨어요. 근데 오늘 사실은 아니, 서혜성 분석을 교수가 잘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서혜성 교수가 하고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네. 사진으로 보는 혁명사입니다. 말 안 키로 했으면서 그거는 네. 잠시 취재를 한 결과입니다. 네, 장윤석 기자님 귀여워. 글쎄요. 네, 저는 하도 이제 오래 같이 네, 일했기 네. 때문에 예. 네, 예. 여러 가지 좋은 민망합니다. 이 평들이 네,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냐 실로 절묘한 구도군요. 딱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오마이 TV는 역사의 길이 남을 예. 소토를 사진을 예.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소토라고 돼 있네요. 소토가 네, 뭡니까? 글쎄 말입니다. 서멘토란 뜻인가 보군요. 그렇군요. 네. 서혜성 교수의 꿈보다 해명 정말 말씀을 잘하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위에 지금 마지막 뜬 것은 서혜성 교수님 사진 해설에 대한 열정. 이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이는. 그렇군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군요. 네. 최재천 의원은 의정 활동을 매일 공개합니다. 그거 모범적이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네네. 뭐 그렇죠. 주권자들 굳이 뭐 가볼 것도 없고 네. 당신 뭐 했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사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네. 이 자, 필요한 이분은 신촌 쪽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데요. 네. 신촌에도 예. 정권 교체를 위한 현수막이 안 걸려 있는 곳이 많네요. 예. 문재인 후보 현수막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예. 새누리당 현수막은 2-3개. 네. 이대 앞은 박 후보의 얼굴과 반값 등록금 이렇게 딱 써서 걸려 있습니다. 박 후보가 아까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예, 아까 이제 오전 방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그 선거 비용 전략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과 뭐 있으면서 홍보 비용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당치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긴급 편성을 해서 적어도 현수막 숫자라든지 네. 내지는 홍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사실 지금 지지자들 상당수들이 민주당 홍보가 적절치 않다 내지는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서 이렇게 대중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지금도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긴 대통령 선거는 광고가 기억이 납니다. 네. 노무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노무현 기타 치는 모습과 노무현의 눈물이거든요. 네. 바로 다 10년 전이면 다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문재인에게도 그런 감동적인 장면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민주당에게 네. 캠프에 부탁드립니다. 자, 12월 19일도 저렇게 웃는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독자들의 예. 소원이기도 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장윤선 기자랑 마지막 분석을 하고 장 기자는 보내드리고 네. 우리끼리 이 전황 보고를 좀 네.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아까 그 2,000km 달렸다는 분 우리가 전화번호를 입수했죠? 그분과도 전화를 여기 이따가 연결을 전화뿐만 아니라 해보도록. 그분은 꼭 사진을 꼭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진은. 그분이 가는 과정. 그렇죠, 그렇죠. 자, 장윤선 기자. 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늘의 그 안철수 문재인 미팅, 네. 이것이 그 전체 선거 판도에 네. 어느 정도의 앞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왜 출입 기자들끼리 서로 막 예.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아까 이철희 소장이 얘기했던 것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그 안철수 후보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계속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이제 증폭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유세에 결합을 하고 그리고 주말을 지나면서 여론의 흐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네.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여론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그 주말을 넘기고 다음 주 초반 정도가 되면 반등의 기회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정말 그 내일 있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민주당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을 통해서 네. 변화할 수 있다. 새정치에 대한 킬러 콘텐츠를 만들고 새정치의 내용을 채워나간다면 충분히 반전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낙관할 때는 아니다. 네, 이렇게 경계하는 그렇군요. 분위기입니다. 자, 이분 종편 보고 왔네요. 이분은 네. 처음으로 궁금해서 뭐 종편 뉴스 보고는 토할 뻔했습니다. 네. 너무 심하네요. 오마이TV로 힐링 받으러 왔어요.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아까 이제 장윤선 이런 기자가 정보를 네. 재해석하는 것은 저는 언론사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자체를 왜곡하지 않는다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그건 자기 자유이고 뭐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때로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가 이제 가슴 아픈 거고 언론으로서 사명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가령 이제 박근혜 후보가 그 TV 토론입니까? TV 단독 토론 혼자 브루스 하는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내보냈던 손을 뒤로 하는 손이 아파요 사진이었나요? 네. 뭐 하는 그 사진이 악의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해서 사실 우리가 그때 생방송 하고 있는 과정에 그걸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고은성 기자가 그 앞뒤에 사진 104장을 붙여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마치 그 사진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무슨 마치 조작 기술이라도 있는 것처럼 라는 그런 인상을 좀 주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해석의 여지인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실 반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들이 정말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정말 곤란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장윤성 기자는 내일은 부산에 같이 갑니까? 안 예. 갑니까? 아, 갑니까? 네. 총 몇 명의 기자가 갑니까, 우리? 저희 정치팀 기자 4명이 네. 예, 아, 부산으로 취재를 가고? 예, 부산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방송팀도 이제 예, 방송팀도 이 가고. 생중계, 대선 예, 원래 생중계를 생중계도 해서 가고요. 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사진팀도 둘 아, 가고요. 그럼 한 10명 정도 가겠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오마이 그 취재 역사상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네. 부산 현장으로 한 다녀가는 14명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야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 단일화가 완성되지 못했는데 완성된 단일화 이후 첫 번째 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부산 유세가. 그래서 아무래도 음, 저희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네. 많은 기자들을 파견해서 내일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 자갈지역 7번이 아니라 남포역 7번 출구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남포역 7번 출구라고 하네요. 자, 오마이뉴스에는 내일 부산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마도 저희가 한 2시부터 대선 논례를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만 14명의 기자가 KTX를 타고 들어갑니다. 14명 KTX 왕복 차비도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보다 생생한 화면 예. 또 재미나는 해설, 의미 있는 해설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장 기자는- YTV에서 보내드리고 네. 있는 대선 원래 특집 방송 오늘은 의병 보고서를 보고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런 시간에 네. YTV를 보고 있고 또 종편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감 없는 아무런 편집 없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재밌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내일은 열 몇 분 가신다고요? 14명. 14명. 우리까지 포함하면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14명. 14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오마이뉴스로서는 엄청난 인원이 이동하는 겁니다. 거의 전력을 투구해서 이제 내일 좋은 자료를 찾아와서 또 여러분에게 좋은 보도를 해드리고 또 생중계를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생중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제가 저에게 장갑도 사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 말을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장갑 없이 돌아다녀서 고발을 좀 했더니 오연호 대표가 장갑을 사준다고. 그래서 내일 이제 장갑을 끼게 될 가능성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10만인 클럽 여러분 가입해 주셨습니다. 제가 앵벌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여러분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만인 클럽은 오마이뉴스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장윤성 기자가 퇴장을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 이게 한 분이 중요한 말씀 올리셨네요. 네. 종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문재인 후보 관상을 놓고 해석을 했다. 그런데 그 관상을 놓고 해석하는 뭐 좋지 않게 얘기를 한 모양이죠. 예, 참 놀라운 일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을 저작거리 사긴 합니다만은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건 참 놀라운 캠프 일이군요. 보좌관 장례식도 생방송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장례식 네, 생방송.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네. 그 노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던 청와대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론 참모가 돌아가시고 사망한 일 아주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그게 비한다면 참 네. 놀라운 일입니다.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그 전황 보고서. 잠깐 여기도 아주 중요한 전황 보고서입니다. 고향에 계신 보수 성향 부모님께 인터넷 시작 화면을 오마이뉴스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표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전황 예, 보고서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선 논례를 어떻게 보는지 예. 그걸 좀 가르쳐 주면 되겠네요. 예, 대선 원래 보시면 여러분 요새 CD 사실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또 컴퓨터에 파일을 넣어놓으셨다가 그렇죠. 오연호 서혜성 오연호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재밌게 편집돼서 지금 유튜브 같은 데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다운해놓고 심심할 때 보시라고.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주요한 그래서 것들이. 1번, 2번, 3번 해놓고서 네. 같이 볼 수 있게 여러분 해주시는 것도 네. 여러분 본인들께 도움 드리는. 왜냐하면 저희가 뭐 그걸 현장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예. 이분은 내일 문재인 안철수 부산 유세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네요. 예.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예. 정말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부산에 계시는 우리 네. 독자분들은 네. 이 남포동 네. 여기로 오면은 네. 저희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6월 항쟁을 예. 직접 본 사람과 예. 직접 보지 못한 사람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그죠? 우리는 오감으로 삽니다. 오감으로 사는 것 중에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입과 네. 눈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네. 97년에 예. 선거 전 직전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귀국해야 되나 미국에 계속 있어야 되나 네. 네. 굉장히 고민이 있었는데 네. 네. 50년 만에 정권 교체 당시에 네. 네.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로서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 50년 만에 그래서 정권 이제 교체라기보다는 사실 네. 우리 국조 현극을 게재하신 일을 한자말로 하면 그러니까 단군 이래로 처음으로 그렇죠. 비주류가 네. 권력을 차지한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하고 그 노무현이 10년 잡아 정권을 유지했다는 것은 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도 비주류인 사람들이 네. 정치 권력을 진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역사는 여러분 정말 단순한 역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일제 강점기 되기 전까지 사실 정권 딱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에서 고려로. 네. 그 사실 그 정권 바뀐 것도 아니고 네. 신라의 기득권 세력과 개성의 기득권 세력이 하나로 합쳐진 개성입니다. 네. 다시 개성 세력에서 신진 4대부가 분화하는 것이 조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종교를 불교에서 유교로 바꿨습니다. 그거밖에 바뀐 적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처럼 정치 권력이 바뀌지 않은 이상한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어쨌든 봉건이 끊어졌고 그건 타살된 것이죠. 봉건이 타살되었고 왕조가 타살되면서 다시 공화정이 성립했는데 해방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권 사실 역사상 보면 정권 딱 한 번 바뀌었는데 그게 1997년 12월 18일이었다. 김대중에서 바뀐 거고 그 파도가 10년을 유지했는데 다시 이제 5년을 이명박 정부가 잡았고 다시 이제 민주정부를 수립하니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기로 치면 여러분 삼겹살을 구울 때 어떻게 구우십니까? 한쪽 면만 계속 구우십니까? 그럼 고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뒤집어서 먹어야 되는데 음식도 지금 그만큼은 최소한 되었다. 그런데 더구나 한쪽 면이 5년 동안 너무 많이 타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이쪽으로 뒤집어서 고기 맛을 익힐 때가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혜성 교수가 역사적인 얘기를 쭉 네. 하고 있는 순간에 네. 제가 이렇게 감탄사가 나왔죠 한번. 네, 네. 그거는 네. 서혜성 교수의 말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의견을 보고 그랬어요. 네. 나도 가고 싶은데 부산에. 예. 미국에 있네요. 네. 생방송으로도 보고 싶네요. 좋은 네. 영상 부탁드립니다. 사실 말이죠. 해외에 있으면 네. 우리의 우리나라의 이 골목골목의 네. 현장 하나하나가 네. 굉장히 그립습니다. 예. 근데 그걸 또 생방송으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 더 향수병을 자극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저는 네. 이거 보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오마이TV에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면서 어제 홍대에서 서 교수님과 문 의원님 포옹하는 장면 보고 울컥했습니다. 눈물 나게 하는 방송. 그게 방송이 됐나 봐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포옹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후보를 제가 이제 그런 현장에서 후보를 좀 알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네. 손끝 하나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자, 지금 이제 전황 보고서를 올리는 시간인데 네. 이분은 이런 식의 전황 보고도 좋습니다. 네. 꼭 무슨 결과가 예.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말이죠. 나는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하. 이분은 저희 어머님은 기독교 방송 예. TV만 보시고 아하. 컴퓨터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여기 같이 지금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거래 의자리에 의견을 주십시오. 한 분은 유럽에 있는 분 같은데요. 유럽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지지 동영상 만들어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RT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렸네요. 네.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놨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자, 이분은 이제 카페. 네. 무슨 네이버 다음 이런 카페인가 보죠. 네, 네. 낚시 카페가 정보 교체를 위한 후보에 죄송합니다. 홍보 카페가 예. 됐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RUL 못 찾으십니까? 말의 연금술사 한국말 인간문화재 서혜성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예, 그게 안 보이십니까? 왜 그런 거 안 보이세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는 모양이죠, 잘? 네.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곽현아의 은교, 여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네. 낮에 문재인 후보 감동에 물기에 촉촉이. 이분이 물기에 젖었다고 그렇게.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 또 재밌게 제가 삼겹살 얘기를 했더니 삼겹살 단다 디비라. TV에 그렇게 짧은 말을 제가 길게 했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너무 길게 했어요. 네, 너무 조금 길게 좀 길었어요. 삼겹살 그렇게 말합니까? 네.
그래 짧게 삼겹살 탄다 디비라. 디비라. 이번엔 디비라. 이게 좋네. 네. 바꾸자는 말을 부산말로 하면 디비라. 디비라. 좋네. 맞아. 근데 목소리 이쁘시다던 오가을님이 보이시네요. 하하 반갑습니다. 어디에 보이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이분은 타자가 글씨가 보인다고. 오가을이라는 글씨가. 예. 대선 원래 중독성에 한번 빠지면 들어오면 떠나지 못합니다. 이분은 아틀란타에서 예. 1시간만 자고 다시 일어났다. 이 부분은 한국에 오시면 서혜성 교수 오늘 2시간 잤다면서요? 예. 저는 3시간 잤는데. 예. 그러니까 이분 우리와 같은 과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원래 이 새벽 1시면 자는데 네. 어제는 걱정이라기보다는 이 긴급 편성, 예. 비상사태 이 편성을 어떻게 할까 예. 고민하다가 그렇게 오가을 씨가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거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요? 정유심님이 방금 가입 전화 주셨답니다. 제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하시네요. 오직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분은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이렇게 머지 않아서 이제 오가을 씨가 곧 아마 드디어 네. 자, 드디어 2,000km를 달려서 예. 40시간을 달려서 이번에 해외 투표를 하려고 하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김효원님.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김효원님. 예, 잘 계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까 우리가 다 감동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거 제일 제가 하는데 왜 감동을 먹으실까? 네, 인도의 벵갈로드. 벵갈로르라고 하는 네, 벵갈로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한 대전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네. 거기서부터 문바이까지 한 1,000km 되고 왕복 2,000km 되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내일 오후에 버스 타고 가서 8일날 도착해서 투표하고 8일날 저녁에 다시 리턴해서 9일날 도착합니다. 네. 예. 자, 지금 그쪽에 인도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6시 15분, 저녁 6시 15분이니까요. 3시간 반 여기가 저희가 젊게 살죠. 그렇군요. 네. 네. 자, 보통 열정이 아니신데 말이죠. 2,000km를 달려야 한다면은 주변 분들은 좀 포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누구랑 함께 갑니까? 이번에 지난번 그 4.11 총선 때도 저 혼자 갔다 왔고요. 네. 네, 이번에 그 두 분도 제가 포섭을 했어요.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한 3분인데 여기 벵갈루루에 제가 알기로는 교민이 한 1,000여 분 살고 계세요. 네. 예, 근데 그 문바이에 그 영사관에 그 투표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문바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선생님. 네. IT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유성입니다. 예. 네네. IT 업종 일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IT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전에 여기 그 IT 관련된 이제 주재원으로 나와 있다가 네. 이제 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요. 그러시군요. 거기가 인도 네. 남쪽이죠, 그러니까요. 네? 인도 전체를 보면 약간 남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벵갈로르가. 예, 남도 중심지죠. 예. IT로 유명한 도시죠, 여기가요. 네. 그러면 그 문바이는 근데 중부지 않습니까? 한참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바이는 중간인데 여기는 이제 서해안의 인도로 보면은 서해 그 중심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선생님이 가신 그 경로 얘기 같은 것도 한번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거기 가시는 동안에 있었던 사진 같은 것도 같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말이죠. 예, 중간중간 네네네. 사진도 찍겠는데 별로 찍을 건 없지만요. 네네. 인증샷은 제가 몇 개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오전에 우리가 생방송 했을 때는 그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회동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죠. 지금 이제 두 분이 만났다는 얘기는 지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만났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그거보다도 일단 국민들의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열정을 일으키는데 안철수 전 후보께서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전에 TV 토론에서 저기 이정희 대표 또 후보께서 이런 분위기에 다시 뭔가 기름을 부어서 투표 열기가 더 살아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렇군요. 네. 자, 해외 투표를 지금 이제 신청했지만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국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좀 투표율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도 있을 텐데 말이죠. 아직 투표를 하지 네네.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가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해서라도 가는 이 절실한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제 그냥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 하나입니다. 네. 네. 네, 비행기 타고 그냥 갔다 올 수 있지만은 그렇게 네. 갔다 오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네. 나름대로 이벤트를 마련했던 거고요. 네. 자, 그럼 우리 대선 네. 논례가 계속되는 동안 말이죠. 네. 함께 해주시고 투표장으로 네. 가는 때도 계속 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을 때 말이죠. 대선 논례랑 예, 예. 혹시 이게 잘 맞으면은 그때 댓글로 어디쯤 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얘기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제가 오픈 거를 한 번도 그쪽에서 안 해봤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어떻게 네. 하는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필승. 네. 필승. 네. 필승. 정황 보고서를 정황, 지금 이제 의병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구호까지. 네. 근데 우리는 경례에는 정의. 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승 그러니까 군대 간 것 같은. 다시 1군단에 다시 입대한 것 같은 그런 자, 느낌. 저는 노트북이 지금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좀 댓글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이렇군요. 네. 아침에 보고 있는 두 분의 얼굴이 확실히 다르네요. 아침하고. 네, 아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변했다. 그 말이겠죠. 네. 어, 그러나 그, 비상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포털에서 몇 시간 동안 도미노 피자 할인 쿠폰 실시간 검색어 1위라고. 그렇게. 뭔 얘기입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문 안에 만남 일터인데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좀 궁금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의심이 없는 사이가 좋은 사이인데 사람들이 그렇군요. 이런 걸 의심하면서 네. 살고 야 이거 그럴 수가 없는데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예. 그렇군요. 이분이 어떤 분이 정말 좋은 말씀을 올려서 오늘의 명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1km 이내에 있는 투표소에도 가지 않는 젊은이들 이분 얘기 듣고 꼭 반성하고 투표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어떤 명언보다도 이런 구체적인 말씀. 2,000km를 달려가는 벵갈루루가 이제 그 왼쪽에 아라비아해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문바이가 바로 아라비아의 끝쪽 서쪽 끝에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 일부러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 거기서 가시는 그분이 갖고 있는 네.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이분 이렇게 쓰셨네요. 이분은 정말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존경합니다. 네. 목소리도 최고입니다. 목소리까지. 네, 예. 그렇군요. 목소리는 담배를 좀 많이 피우신 것 같은데. 네, 네,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민주화가 좀 더 구체화되고 생생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분 말고도 여러분 투표하러 가는 과정 외국에 계신 분들 특히 예. 사진 자료 많이 보내주시면 오마이뉴스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에 소개해드리고 또 그런 여정도 우리가 같이 소개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풍경이 있는 사진이 있는 대선 원래 여러분의 사진과 함께 구성하는 그런 것도 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만 이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오늘의 문재인 안철수의 회동 그리고 내일의 부산 공동유세 네. 이것은 이제 변곡점을 마련했을 뿐이죠. 네. 반환점, 뭐라고 할까요? 아직 변곡점도 새로운 반환점도 변화를 아직 오지 않았죠. 네. 사실 이제 이런 거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계기가. 하나의 기폭제가 네. 된 것일 뿐이죠, 사실은요. 아직 그렇게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이것을
사실은 이른바 이제 민심을 어떻게 조직해 나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민심 이른바 정서의 조직화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젠다의 조직화, 네. 그 다음에는 인물의 조직화라고 하는 이 선거의 3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문안이 비로소 네. 정서의 조직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 그것이 폭발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시간을 거쳐야만 한다. 숙성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비상사태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상대 후보를 압도하더라도 비상사태는 유지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수 세력의 그 직결 강도가 지난 5년 동안 계속 앞서왔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 후보가 한 번도 사실 정상적으로 초월한 적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또 설령 초월한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런 비상사태에 여러분 계속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일은 이 비상사태는 전화기를 들고 하는 비상사태다. 네. 그래서 여러분 휴대전화든 집전화든 무선 전화기든 드시고 여러분 친구들의 많은 투표 참여를 독려해 주시는 것이 특히 젊은 분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분은 여기는 미국입니다. 지금 LA 박사모, 그러니까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죠. 네. 박사모는 12월 19일 당선 파티를 위해 초청장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건 부당선거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요. 부정선거. 당선을 예상한 파티. 네, 그건 이제 이거 뭐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선 예상.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그거는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거 당선됐다고 하는 것을 고지하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런 건 가상 투표도 못 하게 돼 있고 그래요? 예상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옆에 조국 교수가 있으면 제가 물어보겠는데. 네. 그러니까 조국 교수는 신뢰하고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방송을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확정하는 네. 행위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체념시키거나 네. 내지는 그 사람 또 의견이 달랐던 사람도 그 사람 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저는 오마이뉴스 대선 원래를 알리는 것이 정권 교체입니다. 왜? 들어오면 투표할 수밖에 없고 진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예. 두 분짱 10만 글 화이팅 하셨는데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즐기는 좋아요. 네. 근데 즐기는 좋은데 네. 전황 보고를 하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즐길 뿐만 아니라 여기서 길을 얻어가지고 네. 다른 분들을 네.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을 네. 설득하고 또 들어오게 만들고. 아니 저는 이제 전황 보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 전황에 되신 분들이 같이 모시고 와야 진짜 의병 숫자가 늘었다 네. 이렇게 사실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하셨던 분들 A라는 분이 네. BCD를 데리고 와서 네. 같이 여기서 활동을 전개하는 거죠. 이제. 이분처럼 네. 대구 총선 때 네. 박근혜 지지하던 직장 동료들 예. 지금은 박근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서서히 네. 조금씩 제가 물들인 것 같아 뿌듯합니다. 네. 예. 오늘 제 칭찬이 유난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어떤 겁니까? 가스 드림이라는 분이 서혜성 교수님 강의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제 학생들이 좀 불쌍해지네요. 왜 그럴까요? 강의랑 바꿔 하시죠. 뭘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불쌍할까요? 자기 학생들이. 예. 이분도 강의를. 예. 바꿔서 하시죠 한번요. 예.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이 앞에 와서 지금. 예. 아까 계속 웃고 서혜성 교수 있습니다. 말씀이 맞네요. 네. 워싱턴 박사모는 경고 받았대요. 받은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왜냐하면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가령 제가 오연호 후보하고 서혜성 후보가 있는데 제가 인쇄물을 찍었어요. 그래서 서혜성 당선 축하해는 오십시오. 라고 하면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사실은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 그건 뭐 선거법 이전에 그건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직 결혼을 약속하지 않았는데 청첩장에 나오는 네. 그런 거 비슷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의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저는 법은 모릅니다만은 합리적으로. 이분은 전화보고를 했는데 네. 애걸복걸형이군요. 네. 네, 오늘 2명 설득시켰어요. 네.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라고 애걸복걸을 했더니 그 정도냐면서 찍어주고 있다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가 다투지 말고 이정열 판사에게 물어보세요. 누구 봤어? 이정열 판사에게 물어보세요. 창원까지 전화. 요즘 시외 전화비가 안 되니까 그냥 그렇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랬더니 그 위에 분이 두 분의 티격태격 참 정겹군요. 이분은 또 굉장히 괜찮네요, 이것도. 예. 오늘 저는 열심히 오마이TV 생방송 주소를 복사해서 예. 주변에 문자나 카톡으로 보냈어요. 좋습니다. 괜찮죠. 예. 네.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내일은 오후 2시 이 채널에 고정해가지고 예. 부산의 현장, 네. 부산의 민심 과연 어떤지, 네. 문재인, 안철수 예. 두 명이 공동 유세를 하는데 예.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예.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열기가 네. 상당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예. 굉장합니다. 대개 60대 이상일 겁니다. 아마. 글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한쪽에 열렬 지지자들이 길을 받는다는 거, 네. 길을 간직한다는 거 왜 중요하냐면 그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한 명에게 설득할 것인가, 예, 5명에 예. 설득할 것인가, 10명에 설득할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지지자들이 네. 안철수 문재인 회동을 보고 네. 조금 더 자신감을 가고 네. 한 명 설득할 것을 5명에게 설득을 시도해보는 예.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재인 캠프에 꼭 부탁하고 싶은 건데요. 네. 선거에서 슬로건이나 하는 말은 사실은 일종의 포탄 실탄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한 번 쓰고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다연장 폭탄 비슷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얘기를 듣고 네.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전파할 수 있도록 아주 간명하고 또 재미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재현 가능해야만 그 사람이 더 새로운 동료를 물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캠프들에서 좀 재미있게 만드시고 또 쉽게 그럴 뿐만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슬로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후 2시는 너무 늦어요. 내일 우리가 오후 2시부터 한다니까. 네. 그럼 언제부터 해야 빨리 됩니까? 가야 되는데.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2시 하려면 여러분 10시에 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방송 팀으로부터 긴급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내일 10시에 서울역에서 출발한다. 예.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네. 체력 유지를 위해서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오연호 대표는 뭐 이렇게 그만해도 되는데 저는 들어가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칼럼도 써야 되고. 신문에 칼럼도 써야 되고 네. 사실 칼럼 하나를 빵꾸내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기자들은 욕먹게 생겼는데 네. 그런데 이거 지금부터 잔다면 저 얼마든지 10시부터 방송할 수가 있는데 네, 아마 네, 제가 자게 되면 6시경이나 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네. 그러면 또 2시간 자고 또 나가야 되는 이런 제가 잘 표현하는 말로 유교 사변이 피난민 열차를 타듯이 또 가야 사실 되는. 이 오늘 8시 반 저녁에 예, 지금 예. 하고 있는 이것도 아까 우리가 낮에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긴급 결정해서 예. 이른바 전황 보고인데 예. 전황 보고 생생한 전황 보고가 많이 왔습니다. 네. 벌써 이분은 안 돼 하면서 그만하는 걸 서운해하고 있는데 예, 말이죠. 예, 예. 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곧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를 지금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왜냐면은 오늘 좀 푹 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분의 회동이 있었으니까 네. 민심이 어떤지 예. 저희도 이제 분석을 더 해봐야 과학적으로 되고. 좀 분석을 네.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0시 서울역 출발인가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10시형 서울역 출발합니다 우리가. 예. 이분은 혹시 따라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같이 가려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계속해서 1, 2위가 그 피자 이라는 그건 그거 왜 그럽니까 근데? 참 정말 잘 모르겠네요. 네. 예. 피자를 많이 우리가 피자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네. 아까 누가 피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6개 피자를 받아서 우리한테 시켜주려고. 네, 시켜주려고 검색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네. 이런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참 그렇군요. 네. 어떤 분이 제 걱정을 하고 문자 보내셨네요. 교수님 학생들한테 욕 안 먹으셔서 넣어주셔서 이렇게 오연훈 대표가 하지 않는 걱정을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예. 애정이 있는. 강의를 바꿔서 하시는 분이 정말 연락이 오셨네요. 네. 저는 발달 교육학 하시는데 그건 저하고 바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 발달 교육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제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따로 연락을 서 교수님, 오 해주셔서. 대표님 두 분의 살신성인이 진보 미디어의 배수의 진입니다. 네. 사실 우리 그 각오로 지금 하고 해야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여러분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100분에게 전파하셔야 됩니다. 카카오톡을 꼭 이용하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많은 분이 전파하셔가지고 오마이 TV 대선 올래 네. 같이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 반드시 밑에 지금 자막이 좀 잘 나가고 있는데요. 네. 바로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10만인 클럽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소중한 돈은 다른 데 정말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제 개런티로 바라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오연호 대표가 거기서 그거 술 먹는 거 아니죠? 네, 아니죠. 그렇습니다. 더 좋은 장비를 사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사실은 총선 때
총선버스를 했지 않습니까? 네. 총선버스를 하면서 총선버스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민심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사실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측 가능했던 것이 바로 현장에서 본 네. 것이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원래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선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비상사태를 함부로 선포할 수가 없죠. 자신이 그렇습니다. 없으면. 예, 자신이 없죠. 그러나 네. 우리는 현장에서 지난 열흘 동안 곳곳을 돌면서 예. 안철수 현상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네. 또 안철수 후보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또 문재인 후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었고 예. 이제 유일하게 남는 힘 예. 그것은 여러분이 나서는 것이다. 예. 여러분이 의병이 되어서 예. 하루하루 예. 열심히 예. 일을 하고 예. 또 전황 보고를 예. 서로 나눠서 서로 격려를 하는 예.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남아있는 무기다. 근데 이분이 너무 잔인한 말씀하시. 비상사태 기간 동안 24시간 방송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13일이 남았어요. 13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상사태. 세력을 유지하면서 아니 이분 참 잔인하신 분이네. 내일 아침에 예. 일어나도 2분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니 이분 말씀을 드리게 맞는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상사태니까 24시간 뭘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오마이 원래 팀은 생방송 여기서 접지만 예. 우리 편집부와 예. 취재부는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계속 그런데 하는 참 무섭긴 하네요, 이분이. 근데 얼마나 이분이 애정이 있게 말씀하신 겁니까? 사실 정말 이제 24시간 돌아갔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심을 전달하고 정상한 것들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시마이 클럽 가입하고 나니 뿌듯하네요. 예. 네, 지금 10시 3분. 이 밤에도 오가을 씨는 지금 있습니다. 네.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가을 씨가 한 분인 건 맞죠? 아니 오가을 씨도 힘들 텐데 하루 종일 어떻게 전화기 앞에 앉아 있는 거다. 그래서 오가을 네. 씨가 전화를 못 받을 때는 예. 남성이 받습니다. 그럼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남성분들이. 그래서 실망하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예. 네, 그러나 남성도 예. 굉장히 친절하고요. 예. 또 다른 여성이 있습니다, 옆에. 네. 그래서 근데 대표가 오가을 예. 전화 받은 대표가 오가을 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계속 아쉽다는 말씀이 올라가는데요. 네. 또 내일도 방송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대선 원래 방송을 계속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의병투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은 네. 이런 말씀이라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 차전 1894년 이후로 네. 한국사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학혁명, 갑오 농민 항쟁이든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 동학혁명 수많은 수백만의 농민들이 주도해서 봉건 시대를 격파시키고자 했습니다. 일제항점기에 그 수백만의 독립운동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독립을 쟁취하는 데 가장 온몸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4.19에서부터 5.18, 그리고 반유신투쟁, 그리고 전두환 체제에서의 민주화운동, 요랑쟁 누가 해낸 것입니까? 다 이 호적에 다 올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이 직접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숨 바치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 몇 통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아침 이 닫고 투표장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 투표, 여러분 박정희 선거 시절에는 박정희 때는 선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자기 혼자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알아서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 투표, 직접 투표권 하나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용지에는 민주주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주가 붉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투표권에 얼마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밤까지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대선 원래 방송 보시게끔 여러분 친구도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 회원 10만인 클럽 참여해 자꾸 제가 요새 100만인 클럽이란 말이 입에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상이 좋아지면 네, 100만인 클럽 해야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회원하면 배워보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랑스럽게 되고 그걸 또 친구에게 말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오마이TV의 대선 원래 사랑하시게 되고 대선 원래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 또 같이 보자. 라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민주주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2년 대선 때 예. 나는 이것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예. 자랑스럽게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예.
자, 이분 한스 1945님. 예. 저도 오늘 가입했어요. 네. 시마인 클럽에. 예. 네. 그리고 또 의병 4명 추가요. 아, 이분은 이제 본인만 의병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4명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오른쪽에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네. 예, 우리 같이 한번 의병 일지 한번 같이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예. 어떤 그 댓글이 있었어요. 아까 예. 낮에 네네. 교수님이신지 강사님 모르겠으나 네. 다른 교수님들한테 네. 이메일 보내가지고 네. 카톡 보내가지고 네. 학생들에게 네. 수업하면서 네. 투표 참여를 독려하라 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예. 본인을 다단계 교수라고 다단계 교수라고 이렇게 무슨 칭하더군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자, 이분은 오마이뉴스에 군용 침대 보냅시다. 그럼 우리는 퇴근하지 말라는 얘기. 군용 침대 보냅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비상사태는 계속 예. 유지되고요. 예.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출근할 때, 네. 출석할 때, 네. 오마이 대선 원래 출석할 때, 네. 저는 어느 지역의 의병대장, 예. 뭐 지부장, 그래도 아까 어떤 분이 항의하셨어요. 저기는 의병대장 안 하고 싶다. 그냥 의병만 하고 싶다.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의병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황보를 하면서 서로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오후 2시 네. 부산에서 예. 대선 올레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모레 다단계 교수에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애틀란타에 계시는 분이시군요. 아틀란타에서. 이분들은 그럼 아틀란타에서 예. 한국에 있는 다른 교수들한테 했나 그것까지 보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아틀란타에 계신 분이라고 저하고 아까 강의 교환하기로 했던 그분이십니다. 네. 서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을이 씨에게 집중하면 교수님 질투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예,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오가을 씨 얼굴도 뵌 적이 없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가을 씨 더 사랑해 주셨으면 이분은 고맙겠습니다. 비상사태라니까. 네. 내일 예비군 전투복으로 의상을 어디입니까? 저 읽어봐야겠네. 여기 있네요. 그렇군요. 예비군 비상.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비상 그러면 국가주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비상입니다. 민주주의의 비상에는 제복이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입고 계신 그 옷으로, 네. 그리고 그 볼펜으로,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오전에는 너무 참담해서 이 참 서혜선 교수의 눈가에 눈물이 젖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분 말씀에 오늘 드디어 우리가 웃었습니다. 예비군 전투복으로. 예. 네, 그렇군요. 한 번 또 이렇게 보내셨군요. 네. 한겨레 시사인 유니세프 발뉴스 마이너스 인생인데 서 교수님 명의로 내일 신문이니까요. 마이너스까지 인생이신 데까지 그렇게 하신다니 이제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러죠. 미안하네.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정말로. 예. 그러나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네. 이분이 2012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역사는 여러분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여러분의 근육과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근 단련하시고 이제는 지금 투표근만 단련하지 마시고 전화근을 단련하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 지금 우리의 생방송 네. 이거는 녹화가 되어서 네.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올린 예, 댓글이 예, 그렇습니다. 예. 서혜선 교수의 목소리를 타고 네. 이분 역사 속에 지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은 내일은 저희가 2시에 뵙는데 한 독자가 모레 일정도 좀 홍보해달라 그러네요. 네. 모레는 아마도 8일인데 네. 오후 4시에 네. 광화문에서 집중 유세가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까? 문재인 예, 후보 예. 쪽에 네. 콘서트 형식으로 오후 4시 예. 8일이죠. 예. 내일 모레. 예. 그러면 그때 우리가 콘서트 보고 느낀 건 출연진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은요? 출연진이. 그렇죠. 그때 오 대표가 그때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리고 출연진이 좀 많았고, 기왕이면 후보가 좀 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사실 어쨌든 간에 콘서트여도 네. 사람들은 후보를 보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후보가 직접 사회를 보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 소개하고. 네. 뭐 아마도 안철수 전 후보도 함께 등장할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입니다. 집중 유세이기 때문에. 광화문에 있는 것이고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대중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협지로 비유하자면 네. 이제 1차 TV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서 또 손을 맞잡았지 않습니까? 공성전의 맨 돌격장은 어쨌든 간 이정희였다. 이정희가 성문을 온몸을 단기 필마로 깨뜨렸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문재인 성주와 아직 성이 없는 성주죠. 네. 문재인 성주와 이제 제야 성주 네.
안철수가 손을 맞잡고 이제 성문을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제 성 위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네. 이제 강화문에 와서 1착으로 깃발 하나를 꽂고 성에 두루 돌아가면서 깃발을 꽂아야 될 텐데 네. 이제 성주를 바꾸는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남대문 혹은 광화문 뭐 좋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여도 네. 그곳에 두 분이 와서 멋진 드라마를 연출해 낼 수 있었으면 그러면 대중에게 이제 어떤 그 좀 우울해 있었는 대중들이 낙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몰고 온 바람을 바로 곧장 서울 광화문에서 피워 올리는 네.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15분 전에 네. 이제 종료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15분이나 됐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이 독자들이 네. 계속 질문을 올리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약간 지금 마치 앵콜송 하듯이 네, 네. 지금 이게 앵콜송. 하고 네, 앵콜 있습니다만. 토크를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앵콜 예. 토크를 약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이분은 염치 없지만 주말도 들지나요? 금단 현상 때문에 예. 네. 예. 금단 현상 있구나. 예. 금단 현상 때문에 지난 주말 힘들었어요. 예. 아, 이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금단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네. 방송을 옛날에 보니까. 그런까지 또 분석해놨습니까? 아니 다른 분들이 그렇게 그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예. 자, 이분은 시마니 클럽 이번 달에 종료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전에부터 네, 했군요. 네. 자동 결제 연장했습니다. 이런 분도 대단히 좀,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거나 예. 또 이제 조금 이제 이분은 좀 쉬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종료하려고 했는데 다시 하겠다고 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예. 네. 네. 자, 이제는 진짜로 네.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방금 그 아틀란타에 계신 분 이렇게 저장해 주셨군요. 저 말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의 근육과 기억 속의 역사는 기록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네. 말을 했는데요.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단지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는 역사 투표입니다. 네. 역사를 전진시킬 것인가, 역사를 뒤로 가게 할 것인가 하는 네. 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안철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문재인이 되고 우리가 안철수가 돼야 합니다. 문재인은 그 앞에서 맨 앞장서 달리고 있는 선봉장일 뿐입니다. 네. 우리가 정치를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네. 이 세상의 역사를 창조합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질문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마이 라이브 채널을 어떻게 찾아오나요? 네, 이건데 네. 일단 생중계를 하고 있을 때 오마이뉴스 메인면에 오면은요 네.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창이 뜹니다. 네. 이게 그 네. 배너 같은 게 네, 뜨죠. 네, 네. 그걸 쿡 누르시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모바일에서는 m.omanews.com 네. 거기 들어가면 그 메인면에 네. 지금 생중계 하고 있다 예.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유스트림 TV에 예. 가도 네. 오마이뉴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나간 것은 유튜브에 오시면 네. 대선 올레라고 치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어젯밤에 네. 우리 녹화한 거 저는 사실 눈에 보이는 약간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왜냐하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날 방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네. 독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예.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비상 사태를 선포한 후에 저도 의병하겠습니다. 나도 의병하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손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진짜 가슴속에서 네. 눈물이 왈칵 네. 쏟아졌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선 올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2시에 네. 부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서혜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